두 정상이 정식으로 만난 지 2시간도 안 됐지만 그 사이에 꽤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었고요. 이슈가 될 만한 장면들도 있었고 참 긍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도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도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김혜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시장 반응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에 오늘 축포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장중 2,500선 가볍게 넘었습니다. 그러다 살짝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장중에 2,500선을 터치한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2조 원을 팔아치우는 어떤 기록들을 이제 세웠었는데요. 그러다가 어제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돌아왔고 오늘도 현선물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주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북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적인 경협주로 꼽혔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강남 재건축 수주 비리 의혹이 있어서 약간의 하락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발언이 모두 끝나고 나니까 시장 탄력이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후장에서도 이런 탄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한 원인 그리고 모멘텀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일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과연 여기서 얼만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가장 기다리고 있는 합의문 서명과 어떤 발표는 장마감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오전 9시 30분에 군사 분계선에서 만난 이후에 한반도 평화 변형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10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녁 6시 30분에 환영 만찬이 있는데요. 이 전에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면 오후 7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나올지도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정상이 만나자마자 또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은 군사적 긴장 관계 완화 이 정도의 발언들이 오늘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종전선언은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한, 북한, 미국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늘 한 단계 발전해 나가는 뉘앙스만 풍긴다고 하더라도 좋은 영향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봐야겠습니다. 5월이나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듣고 오시죠. And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 are going to be having a meeting with Kim Jong-un, and that will be very soon. We have been told directly that they would like to have the meeting as soon as possible, and we think that's a great thing for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간밤에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역시 세 곳에서 크게 5곳까지 이렇게 장소 협의하고 있고 날짜도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시장과 조금 더 연결을 짓자면 시장이 바라는 그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현실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도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남북 경제 협력,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입주 이런 소식들 오늘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계획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나오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금융감이 쫙 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특히 2007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는 달리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 소행원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금융가에서는 오늘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앞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벤트가 종료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남북 경협주나 건설주가 테마주처럼 올랐는데 이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구체적인 경협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모든 출연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정말 해소될 수 있을까? 물론 해외에서 바라보는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한반도 내에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가 수익 비율 PER은 9.84였는데요. 이는 뭐 미국이나 중국, 홍콩, 인도까지 합쳐서 주요국 10개국 중에 꼴찌였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오늘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평가 요인이 일부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낮은 배당 성향이나 복잡한 지배구조, 낮은 매출 성장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시작과 함께 시장 상황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일정까지도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혜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